제가 결혼했던 날짜가 조금 비쌌던 달이에요. 결혼 반지를 줄인 대신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어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스드메를 결제했다고 해서 비용이 아무것도 안 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총 제가 결혼식에 들었던 비용은요, 총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인이에요.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결혼 준비에 대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 총 비용, 결혼 예산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디에 돈이 얼만큼 들었고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지 엑셀표를 적은 적이 있어요. 결혼식 비용이라는 게 적게 쓰면 한없이 적게 쓸 수 있고 욕심부리면 한없이 비싸게 할 수 있는 게 결혼식이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제 결혼식 비용은 평균이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어디에 어떤 비용이 들었고 또 추가적인 옵션 비용은 뭐가 들어가는지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혼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우선 큰 카테고리로 몇 가지를 나눠볼게요. 결혼식을 하려면 결혼식장이 있어야겠죠. 웨딩홀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려면 드레스도 있어야 되고 메이크업도 해야겠죠. 이 스드메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상 부분이 또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뭐 양가 부모님의 예복이나 아니면 예물, 예단, 그리고 직계가족분들에게 결혼식에 오시면서 입고 오실 의상 아니면 입고 오실 한복 같은 거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예복까지 여기 의상 부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서 살집을 구해야겠죠. 신혼집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결혼식을 하기 전 친구들도 부르고 청첩장도 돌려야 하고 상견례도 해야 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을 피로연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다 끝났다면 신혼여행을 가야겠죠. 이 신혼여행 비용도 큰 카테고리에 넣어봤어요. 크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웨딩홀에 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웨딩홀. 웨딩홀도 웨딩홀마다 가격이 너무 달라요. 시간별로 또 가격도 다르고 성수기, 비성수기에 대해서도 또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날짜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결혼한 날짜는 2020년 5월 16일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했던 날짜가 조금 비쌌던 달이에요. 예식장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축의금으로 사실 충당이 돼요. 예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할 때 축의금 받았던 거에서 바로 현금 결제를 하기 때문에 웨딩홀을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만 먼저 나가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그리고 식대 같은 경우에는 예식 당일날 축의금으로 모두 충당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는 130만 원,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하는 식장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는 식장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뮤지컬 웨딩이나 연주 부분을 무조건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식장에서 연계되어 있는 재즈 자중주를 넣어서 저희가 결혼식 날 필요한 음원을 가져가는 대신 현장에서 재즈를 연주해 주셨습니다. 그 재즈 비용이 40만 원이 들었고요. 그 현장에서 일해주시는 분들 축포 터트리잖아요. 그런 이벤트 비용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비용이 30만 원. 식대 같은 경우에는 대인이 38,000원, 소인이 22,000원 이렇게 됐고, 저희는 결혼식 당일날 최소 보증 인원 200명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대충 식대는 1,000만 원 정도 결제했던 것 같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50만 원을 먼저 지불했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예식이 다 끝난 뒤에 축의금으로 충당을 했죠. 본식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웨딩홀 비용만은 아닙니다. 결혼식 당일날 사진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식 스냅 그리고 DVD 이렇게 또 나갔어요. 본식 스냅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이 들었고요. 작가 한 분이 메이크업샵에서부터 피로연까지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DVD는 28만 원이 들었는데요. 28만 원에 출장비 3만 원, 저는 패백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패백비 3만 원까지 추가해서 총 34만 원이 들었습니다. 34만 원이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지인 추천 할인도 있고 선인 할인도 있고 이런 할인이 많이 들어갔어요. 할인 비용을 차감해서 한 28만 원 정도만 결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백을 진행했기 때문에 패백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이 패백 음식도 25만 원 정도 결제를 했고요. 패백을 할 때 입는 한복, 이 한복을 입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수모님, 또 이 수모님에게 수모 비용을 드려야 해요. 그래서 패백 수모비는 7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샵에서부터 결혼 당일날 예식이 다 끝날 때까지 저의 드레스를 뒤에서 잡아주시고 눈물이 나면 눈물도 닦아주시고 헬퍼 이모님이 따라다니십니다. 이 헬퍼 이모님에게도 헬퍼 비용을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본식 헬퍼비는 2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축가를 불러준 친구들, 사회를 봐준 친구, 웨딩카를 운전해준 친구, 이 친구분들에게도 답례를 해야겠죠. 이 답례 금액으로 9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 당일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은 총 1,465만 원이 지불되었고요. 여기서 1,200만 원 정도는 현장에서 축의금을 받은 걸로 충당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스드메입니다. 스드메는 일단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세 가지를 스드메라고 부르죠. 이 스드메 비용도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니 웨딩에서 진행을 했고 가격은 28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고르기 전에 드레스 샵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 샵을 3군데 정도 돌아다니는데 이 드레스를 입어보는 피팅 비용이 또 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당 5만 원 정도 들었고 로보티케이 같은 경우에는 당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피팅비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2군데에서만 5만 원씩 결제를 해서 피팅 비용이 10만 원 정도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딩 촬영 당일날 들었던 비용인데요. 스드메를 결제했다고 해서 웨딩 촬영날 비용이 아무것도 안 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선 웨딩 촬영 당일날 저희 드레스를 계속 교체하고 입혀주시고 뒤에서 드레스를 잡아주실 헬퍼 이모님께 헬퍼 비용을 드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밤 늦게까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금을 더 드렸고 총 헬퍼비는 30만 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웨딩 촬영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배가 허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 과자 이런 걸 사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7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촬영을 했다면 원본하고 수정본을 받아야겠죠. 이 수정본만 주문을 해도 되는데 수정본만 주문하게 되면 제가 원본에서 원하는 사진을 셀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본을 사서 제가 원하는 사진을 체크해서 셀렉을 해야 수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비용 그리고 수정본 비용까지 드는데요. 이 가격이 바로 3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일날 제가 원하는 컨셉이 있다면 그 촬영에 사용할 소품들도 구매하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 코사지, 안경 이런 걸 준비해 갔었는데요. 촬영 소품 부분이 15,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드메에 들어간 비용은 총 374만 5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상 부분입니다. 우선 의상 부분에 결혼 예물도 집어넣는데요. 결혼 반지. 결혼 반지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가 있는 이런 결혼 반지는 하지 않았고 그냥 동네 금은방에서 반지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 금액은 총 16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남편 예복. 예복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했는데 이태리 수입 원단으로 들어가서 가격이 조금 나갔어요. 수제화와 예복까지 합쳐서 9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예식이 끝난 뒤 피로연을 돌잖아요. 피로연장에서 입을 한복, 이 한복을 20만 원 지불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반지를 줄인 대신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게 시계를, 남편은 저에게 시계와 가방을 이렇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모두 합쳐서 1,1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을 위해서 양가 부모님들도 옷을 입으셔야겠죠. 양가 어머님들의 한복 비용이 70만 원 정도 지불됐고요. 할머님 2분 그리고 이모까지 해서 30만 원이 한복값으로 또 지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만 하실 수 없죠. 아버님들도 예식 당일날 입으실 양복을 맞추셨는데요. 2분 합해서 1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계가족, 저의 동생 그리고 남편의 동생까지 해서 오실 때 입을 옷 장만하시라고 30만 원씩 드렸어요. 그래서 총 60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식 당일날 어머님, 아버님 예쁘게 하고 오셔야겠죠. 헤어 메이크업 비용이 따로 들었는데요. 아버님들은 5만 원씩, 어머님들은 10만 원씩 해서 총 30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상에 들어간 총 비용은 1,710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혼집 부분인데요.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혼집 부분에 집값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 전세금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우선 가전제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구매를 했고 신혼부부 특가를 받아서 총 97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소파, 침대, 식탁,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해서 580만 원이 지불되었고요. 여기에 컴퓨터 책상, 의자, 소파 협탁 등등등 해서 가구로 나간 비용은 100만 원 정도 추가로 구매가 됐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이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밥솥이 있을 수 있고 커피 머신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커플 컴퓨터까지 있고 큰 가전제품 외에 작은 소형 가전들도 또 지불되었어요.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충 총 3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침대를 샀으면 이불을 사야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 침구 세트를 알레르망에서 구매를 했는데 슈퍼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크게 구매할 수밖에 없어서 가격이 조금 더 들었는데요. 알레르망 침구 세트 가격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처음 들어가면 정말 하다못해 숟가락, 젓가락까지 새로 사야 하는데 그릇 세트, 숟가락, 젓가락, 양념류, 양념통, 인테리어 용품 등등등 해서 넉넉 잡아 한 1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혼집에 들어간 금액은 총 2,28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피로연인데요. 청첩장을 돌릴 때 시즌이 저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많이 모아서 만날 수가 없어서 몇 명씩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청첩장 비용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청첩장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대충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저희가 청첩장을 돌릴 때뿐만 아니라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술집 값을 다 계산을 해주고 다녔어요. 그 비용까지 합하면 아마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기 전에 저도 남편네 집으로 인사를 갔고 남편도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기 때문에 인사를 갈 때 올 때 들었던 선물 세트 서로 양가에 인사 갔던 비용은 한 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견례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회사 동료들 이런 분들에게도 답례품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이 답례품으로 저희는 수건을 준비했었는데 이 답례품 비용은 한 2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저희 결혼식에 부르기 위해서 청첩장을 드려야겠죠. 이 청첩장 비용도 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첩장 비용, 그리고 청첩장 모임 비용, 상견례 비용, 답례품 비용 이렇게까지 해서 총 47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혼여행인데요. 저희는 원래 발리를 예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 예산은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해외여행은 가지 못하게 되었고 국내로 신혼여행을 잠깐 갔다 오게 되었어요. 2박 3일 갔다 왔고 저희는 담양으로 다녀왔습니다. 또 평일이었기 때문에 숙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총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양가 부모님들에게 신혼여행을 갔다 온 그 선물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양가 부모님들이 조금 기분 내시라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백화점에서 양가 부모님들의 가방을 준비를 했어요. 그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혼여행 비용은 총 1,1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큰 카테고리별로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기준이지 모든 분들의 평균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면 나중에 후회가 될까봐 조금 힘을 실고 싶었던 부분은 조금 많이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웨딩홀, 스드메, 의상, 피로연, 신혼집, 신혼여행까지 해서 총 제가 결혼식에 들었던 비용은요. 총 7,399만 5천 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여러분 결혼 당일날 축의금으로 빠진다는 사실 중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결혼식 비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든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결혼 준비하는 1년 동안 야곱야곱 나가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놓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 나가는지 전혀 기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획을 세우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보니까 저희는 조금 많이 쓴 케이스고요.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면은 넉넉히 결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려드렸던 오늘의 비용에서는 집값은 빠졌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한없이 줄일 수 있고 정말 호화롭게 하고 싶으면 한없이 호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마 결혼식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예산을 잘 잡으셔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